오늘은 유체 이탈과 귀신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사후세계, 유체 이탈, 귀신 이런 데 관심을 아주 많이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보기와는 다르게 정말 어린 시절부터 유체 이탈, 귀신을 경험한 분인데요. 작가이고요. 주식 투자 코치로 활동하고 있는 분입니다. 7권의 책을 펴냈고요. 예전에 유체 이탈을 경험한 겁니까? 아니면 최근에도 한 거예요? 제가 유체 이탈이라는 그 명칭을 안 지가 사실 얼마 안 됐어요. 예전에도 했던 것 같은데 정확하게 했던 거는 대표님을 만나고 나서 의식책을 보고 나서 그때서야 내가 이 몸 밖으로 자꾸 나갔다가 들어오고 있는 거였구나. 나갔다가 들어오는 걸 네. 유체 이탈이라고 하는데 네. 그때 기분이 어때요? 내 영혼이 이제 몸 밖으로 나가서 처음에 제천 워크숍을 갔었을 때 일인데요. 유체 이탈이라는 그 명칭을 알고 나서부터는 일부러 했었거든요. 제가 너무 자유로우니까 솔직히 몸 자체가 되게 무겁거든요. 그래서 바깥으로 나가는 순간 이 몸이 되게 자유롭게 어디든 가고 싶은 데를 갈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어느 공간을 떠올리면 그 공간에 이미 있어요. 일부러 그렇게 왔다 갔다 했었는데 그러다가 갑자기 대표님한테 얘기를 드렸더니 너 자꾸 그렇게 나가면 네 몸 노리고 있는 귀신들이 너 몸으로 들어갈 거야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때 이후로는 조금 자제를 해야 되겠다 해서 안 하고 있었어요, 제가. 근데 제가 놀란 게 저번 주에 하려고 시도한 게 아니라 자동으로 제가 몸이 그냥 나와버렸어요. 네, 그냥 그 아침에 출근 시간대였는데 몸이 그냥 띵 하고 나왔어요. 제 눈앞에 까만 생머리 여자가 저를 노려보고 있는 거예요. 누가 봐도 제 몸을 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대표님이 그때 말했던 그건데 가면 안 될 것 같은데 나는 이제 더 이상 기가 약하지 않아! 해서 그냥 베란다를 통해서 이렇게 나가가지고 저희 아파트 단지 지나서 그 미사 망월천 한번 쭉 돌아보고 자전거 타는 출근하시는 분 보고 다시 돌아왔거든요. 사는 곳이 어디? 저는 미사 신도시 네. 그러면 이제 그때 이제 유체 이탈을 시도를 할 때 시도를 한다고 말이 맞나요? 이제 몸이 이제 영혼이 이제 몸 밖으로 나가려고 할 때 그때 이제 귀신, 여자 귀신이었어요? 네, 여자였고 제가 아는 분 두 분을 너무 닮아서 솔직히 놀랬거든요. 근데 머리가 진짜 까맣고 생머리였는데 생머리였고 그때 떠올랐던 게 대표님이 저 예전에 제천 워크숍 갔었을 갑자기 물이 때 좀 갈증이 나네요. 네, 저희 그 워크숍 갔었을 때 저한테 갑자기 소리 지르신 적 있거든요. 밤에 새벽에. 그때 제가 좀 이야기를 해드릴까요? 이야기를 듣고 싶다 손들어줬어요. 아니면 안 하겠습니다. 예, 한 분, 두 분, 한 10분이 손들었습니다. 그때 한 3년 전이었나요? 우리가 좀 됐어요, 맞아요. 그때 우리 회사에서 네. 제천에 있는 포레스트 거기 이제 워크숍을 갔습니다. 그때 우리가 이튿날이었나? 3일 이제 하는 날이었나? 이슬, 코치 하고 여러 이제 직원들하고 안에 되는 권 마담님하고 같이 있었는데 아주 술 마시고 그때 이제 이슬 코치랑 다른 직원들이랑 같이 술 마시고 있었어요. 그때 한 새벽 한 2시 반 정도 된 것 같아요. 그 정도 이제 새벽 시간이었습니다. 내 맞은편에 이슬 코치가 앉아 있었어요. 막 이제 유쾌한 이야기를 우리가 하고 있었어요. 갑자기 이 친구의 얼굴 상체까지 갑자기 안개처럼 모자이크처럼 싹 흐려지는데 여자의 귀신이 싹 진해지든지 앉아 있는 거예요. 나는 이제 술을 좀 마시는데 막 정신일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유쾌하게 농담도 하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갑자기 제가 이제 당황스러워서 너 뭐야? 이슬이 아닌데? 이슬이 아니잖아. 너 귀신이야 이슬이야. 귀신이네. 귀신이 뜬다 가라. 얘기했어요. 근데 그때 내가 좀 순간적으로는 당황했는데 딱 이제 귀신을 딱 잡았어요. 그때 제가. 그 옆에 있는 직원은 막 쳐다보고 있고 이 친구는 나한테 기억나요? 저 대표님 아니요, 저예요, 저 이슬이요. 아니야, 너는 지금 귀신이 너의 지금 몸을 지금 해서 귀신이 있는 거야. 너는 귀신이야, 귀신. 너 나! 막 그렇게 했어요. 그때 그러고 이제 싹 이슬이가 이제 얼굴 모습 싹 돌아오는 거예요. 그때 이제 어떤 얼굴이었냐면 생머리, 아주 생머리였고 검은 그런 옷 색상이었고 그때 그 귀신을 봤습니다. 아까 그 귀신 이야기했죠. 네. 아주 기억납니다. 그때 이제 귀신을 이야기하고 나니까 이 친구가 어린 시절 땐가 뭐 방에 있으면 귀신이 막 장난치고 그 귀신 아니었나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가위 눌린 게 거의 중학교 때부터 되게 심했어요. 그래서 저희 엄마 옆에 자꾸 가서 자고 저 혼자서 아예 잠을 자본 적이 평생 동안 없었거든요. 진짜 제가 나이가 좀 됐는데 기숙사에서도 항상 룸메이트 있을 때만 자고 너무 무서우니까 밤에 잠을 자지를 못하니까 요새도 사실 저는 거의 아침에 자거든요. 그러니까 가위를 눌렸을 때 그 막 목소리들이 너무 많이 들려요. 처음에 중학교 때는 저승사자 옷 입은 남자가 위에서 계속 뭐라고 하는데 이 몸이 안 움직이잖아요. 무슨 얘기 했는지 잘 웃으면서 막 자기들이. 여자들이랑 막 남자랑 막 얘 지금 듣고 있네. 아이고 다 듣고 있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진짜 미치겠는데 이게 몸은 못 움직이고 무섭고 하니까 손가락을 반드시 까딱
거리는 순간 깰 수가 있거든요. 어떻게든 손가락 하나에 집중을 해요. 깨는 순간 잠은 오고 자고는 싶은데 다시 잠들면 다시 걔네들이 막 나가지고 놀 것 같고 옆에 있는 저희 가족들 살짝 채우는 느낌이요. 마음의 안정이 와요. 네, 네. 저도 그런 경험들이 저도 굉장히 많아요. 우리 집안에 좀 그런 내력이 있습니다. 우리 친할아버지가 이제 백사까지 교회 다니시다가 돌아가셨고 영적인 내력이 우리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꿈꾸면 그대로 좀 이제 예지몽을 꾸는 거야.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11시 정도부터 새벽 4시까지 굉장히 활발하게 돌아다닙니다. 걔네들이 음의 기운을 강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서운 거지. 우리가 느끼는 게 있고 못 느끼는 게 있는데 영적으로 아주 예민한 사람들, 민감한 사람들은 에너지를 느껴요. 그러니까 갑자기 서늘한 기운이 있다 그러면 귀신이 있는 거야. 차가운 기운이 느껴지는 거지. 무섭기 때문에 내 영혼의 감비를 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불 켜고 싶고 네네. 같이 있고 싶고 네네네. 그랬던 게 아닐까 싶어요. 장례식장에는 자주 가나요? 제가 원래 장례식장을 한 번도 제대로 가본 적이 없는데 갑자기 이 인터뷰를 또 이제 찍는다고 생각을 하니까 20살 때 친구가 떠나가지고 납골당을 가본 적이 있어요. 처음으로 이제 그런 거를 보다 보니까 그때는 몰랐는데 저도 모르게 문득문득 그 친구가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그럼 저는 이런 세계를 몰랐을 때는 대표님이 의식책이나 이런 것들 알려주시지 않으셨을 때는 그냥 떠오르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왠지 그 친구 이름도 저랑 조금 한글 이름이랑 비슷한데 그 친구도 왠지 제 주변에 자꾸 나타나는 거 아닌가. 네, 그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네. 그럴 수 있죠. 우리가 이제 장례식장이라든지 납골당 이런데 묘지 같은데 특히 귀신들은 어디 많은가 하면 방송국, 극장, 잔치집, 장례식장, 납골 이런데 뭐 절 같은데 종교 시설 있는 그런 근처에 굉장히 많아요. 그 이유는 뭘까요? 사람이 많은 곳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잔치 분위기 이런 거. 자, 방송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자 귀신도 많고 남자 귀신이 많은데 왜 방송국이 많은가 하면 또 이제 예쁜 사람들이 많잖아요. 미나 미녀들이 많기 때문에 귀신도 똑같은 우리와 같은 존재예요. 단지 이제 육신이 다 해서 이제 영이 빠져나간 거야. 연기로 가야 되는데 안 가고 있으니까 이제 어떻게 하겠어요? 인간과 똑같다고 생각을 하니까 예쁜 사람 좋아하고 잘생긴 남자 좋아하고 그래서 그런데 많은 것이죠. 장례식장은 항상 뭐예요? 사람들 모여있고 그런데 가서는 안 돼야 할 유형들 몇 가지 꼽는다면 어떤 사람일까요? 쉽게 말하면 심장 약하신 분들. 맞아요. 심장. 그 이유는 이제 우리가 뇌파와 심장파가 나오는데 이제 심장파 에너지는 모든 것을 관통해요. 그러니까 관통한다는 게 뭐냐 어마어마하게 그러니까 다 차원을 넘나든다는 거지. 이 에너지 심장파가 심장이 강하면 귀신을 범들 못해. 이게 아주 멀리까지 가는 게 아니야. 딱 몇 미터야. 4m, 5m 정도만 이 심장이 딱 퍼져. 이렇게 비처럼 심장이 약해지면은 귀신이 틈탈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또 이제 신체적으로 허약하면 이제 그게 기가 약해져 있는 상태거든. 우리 사람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기의 총합이거든. 기의 흐름이거든 이 자체가. 기가 이제 빠져 있으면 음기 귀신 걔네들이 이제 덤비기 좋은 거지. 왜? 걔네들은 항상 남의 몸을 터시탐탐 노리거든. 왜? 이 삶을 살고 싶은데 삶을 살 수가 없어. 왜? 육신이 없거든. 교통사고로 죽었든 아니면 자연재해로 죽든 간에 이성이 이제 미력이 남아서 다른 차원에 안 갔어. 그러면 이제 뭐 하겠어? 심심해. 그러니까 이제 인간들이 다 우리 옆에 귀신들 많거든. 진짜 많아요 여기도. 그런데 보이는데 할 일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인간의 삶을 살고 싶은데 육신이 없으니 다른 사람이 이제 이 육신을 탐하고 싶은 거지. 그때 이제 몸이 약해버리면 이제 들어가는 거야. 충격을 받았을 때 사람이 이제 그 정신적인 충격을 받은 상태에는 굉장히 이제 힘들잖아요 이게. 심신이 다 힘들어. 이 상태에서 가면은 이제는 완전 빙의 현상오고 난리 나는 거지. 본인 스스로가 이제 그런데 안 가고 싶어 하는 이유가 그런 것이 이유이지 않을까. 지난번 듣기로는 몸이 아팠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뭐 대학생 때인가? 그때 왜 뭐 때문에 아팠어요 그때? 정말 아무 이유 없이 그냥 그때 대학교 3학년 때 여름방학 때 인턴을 되게 그 출퇴근이 한 5시간 걸리는 무급으로 이제 인턴 경험을 항상 이제 많이 해야 되잖아요 대학생들이. 그래서 신청을 해놓고 그냥 열심히 출퇴근하면서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냥 아침에 회사에 딱 출근하자마자 뭔가 다리가 느낌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왼쪽 다리였는데 왼쪽 다리를 딱 보자마자 왼 코끼리 다리가 갑자기 다리가 엄청 부어 있었는데요. 저 태어나서 그렇게 사람 다리가 갑자기 그렇게 붓는 걸 처음 봤어요. 근데 이렇게 다리가 너무 많이 부어 있으니까 깜짝 놀란 거죠. 한 번도 그렇게 크게 아픈 적은 없었거든요. 골골거리긴 해도. 그때 혹시 직업이 뭐 하지정맥류 같은 거 생길 수 있는 직업, 서서 일하는 직업? 앉아 있었죠. 앉아서. 그냥 여성들을 위한 문화센터 그런 인턴을 했었거든요. 계속 앉아 있었는데 병원에 갔더니 그냥 항생제만 계속 주는 거예요. 이유를 모르겠대요. 그 다음 날부터인가 제가 이제 인턴이 때마침 끝날 때 일주일 정도밖에 안 남아 있을 때여가지고 약 먹고 버티다가 집에서 이제 누워 있는데 온몸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관절이 다 아파서 이렇게를 못하는 거예요. 일어나지도 못하겠고. 그래서 저 방학 때 거의 머리는 엄마가 맨날 감겨주시고 거의 다 해주셨죠. 네. 계속 집에 있었겠네요? 네. 그때? 계속 그 집에 당시에. 있었어요. 네. 못 나갔어요. 발바닥도 너무 아파가지고. 지금 와서 보면은 왜 그랬다고 생각하나요? 그 병명이 없으니까. 보통 병명이 있잖아. 진짜 좋아하는 대표님 추천책 중에 신간하는 이야기라는 책을 보고 저 혼자 그냥 느낀 건데 나는 왜 살지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게 대학교 3학년 때가 되게 심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제 마음속에 있는 그 근원, 저를 건드리고 싶어서 저를 질병을 좀 준 게 아닌가, 신호를 준 게 아닌가, 계속 살짝살짝 건드리긴 했겠죠? 근데 말을 안 들으니까 아예 세게 줬던 게 아닌가, 저는 그 생각을 해요. 네. 내 느낌으로는 영적으로 문제 그 당시에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본인이 맞아요. 이제 유체이탈을 뒷줄을 쉽게 하는 사람 처음 봅니다. 저도 유체이탈을 가끔 경험을 합니다만은 저는 이제 좀 이제 미래에 일어날 일을 저는 보고 오는 경향이었어요. 저는 미래 일을 다 보고 왔었어요. 지금 같은 경우는 아주 이제 수시로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싶고 물론 이제 그때의 경험으로 인해서 건강에 관심이 대한 엄청 많죠. 관심도 많아졌고 또 다른 이제 삶으로 이제 이렇게 바뀌게 되었는데 대표님하고 같이 있으면서 제일 많이 느끼는 게요. 보통 진짜 많이 오시거든요. 컨설팅도 많이 오시고 수업 들으러도 많이 오시는데 그런 분들 중에 무속 생활 하신 분들도 많고 관련된 업종에 계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뭐 종교적으로 좀 관련 있으신 분들도 많이 오잖아요. 대표님만큼 그 근원과 제일 가까운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꿈 이야기를 하실 때마다 야 내가 꿈을 꿨는데 하면서 막 얘기해 주시잖아요. 엄청 디테일하게. 그리고 맞아. 나서 한 일주일 안에 모든 일이 항상 일어났단 말이에요. 제가 항상 뭐 고민이 있거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대표님한테 먼저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게 답을 항상 명확하게 주시니까. 기억에 나는 네. 게 있어요? 이야기했던 것 중에? 제일 깜짝 놀랐던 거는 너무 그 디테일하게 알려주신 게 한참 힘드실 때 있었잖아요, 대표님이. 근데 그때 이제 경찰 그 법적인 사건 때. 네, 법적인 사건이 있으셨을 때 그때 맞아요. 사람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잖아요. 뭐 지금까지 저는 25년 동안 300건 정도의 기획 집필도 하고 거의 13년 동안 1100명의 일반적인 사람들을 단 몇 개월 만에 작가로 만들었는데 그 사람들 중에 굉장히 잘 나가는 사람들도 너무 많습니다. 많은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 이름으로 된 책을 몇 개월 만에 책을 내고도 굉장히 불만스러워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처음에 책 한 권 쓸 수 있을까? 저도 작가 될 수 있을까요? 모아놓고 책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는 TV 나가고 누구는 돈 살고 왜 그럴까? 저는 왜 이렇게 그런 분들 많아요. 하다 보면 이제 송사에 휘말리는 일도 있는데 저는 그 사건은 워낙 좀 이제 큰 사건이기 때문에 저희 어떤 데미지가 좀 입을 수 있는 사건이었어요. 경찰 단계에서는 조사를 잘 받았고 제 입장에서는 고민스러운 거죠. 꿈을 꿨는데 제가 그 당시 제가 이제 살았습니다. 경찰서 사이버 수사팀 있죠. 거기에 들어가서 수사 기록 있죠. 그걸 직접 다 봤어요. 이미 그 조사하고 있는 그 기록 있죠. 조사한 부분들을. 그래서 제가 연락을 한 거예요. 영원히 검찰 송치되기 전이었으니까. 그때 우리 이제 보니까 혐의 없음 적혀 있는 거예요. 혐의 없음. 그렇게 하고 나서 바로 친구한테 하고 우리 와이프한테 좀 다 했어요. 경찰서 가서 보고 왔는데 사건 이거 혐의 없음도 있더라고. 혐의 없음 무혐의라고 내가 하면서. 그러고서 금방 이제 며칠 안 지나서 검찰에 송치됐는데 이제 혐의 없음으로 송치된 거예요. 이렇게 사건 종결되고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또 뭐 이런 사건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걸 이제 예지몽도 꾸고 이 사건은 좀 애매하니까 이렇게 합의를 보는 게 좋지 않느냐 음성에서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수사관이 여자 수사관이 안 됐는데 왜 여자 수사관이 그런 말씀 하시지? 위에 올라가 보니까 여자분이었어. 높으신 분이. 야 진짜 그 이야기 진짜 그런 이야기도 많았어요. 제가 가장 이제 기억에 남는 게 태국 사건 알아요? 저희 같이 계셨던 직원분. 직원분 이야기를 해드려야 되나? 제가 같이 일했던 친구인데 몇 년을 오랫동안 일을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지방에 있다가 이제 무직으로 있다가 저 만나서 직업도 생기고 돈도 잘 벌게 되고 한 달에 800만 원, 1000만 원씩 벌고 그렇게 했어요. 제가 꿈을 꿨습니다. 꿈을 꿨는데 저를 버리고 회사를 그만두고 이제 남편을 따라가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런 뉘앙스 이야기했어요. 이야기해야 할지 말지 고민스러운 거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왜냐하면 그대로 일어나니까 깨어나니까 너무 선명해서 제가 그날 그랬습니다. 꿈꿨는데 너 남편 따라가고 나 버리고 회사 그만두고 하던데. 그러니까 저 절대 아니에요. 저는 무조건 저는 대표님밖에 없어요. 그랬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태국에 이제 여름 때 고모한테 이제 휴가 갔다 오더니 남편하고 같이 갔다 오더니만 이제 갑자기 이제 새벽에 장문의 메일이 왔어요. 그만두고 싶다고. 저는 태국에 가서 고모와 같이 일을 하면서 아이의 어떤 미래도 여기에서 가르치고 싶고 한국에는 너무 좀 죽은 교육이고 하면서 지금 800만 정도 1000만 원 벌어도 이 돈으로는 살 수가 없고 막 이렇게 있는 거야. 뭐야 옛날에는 백수였던데
싶고 이렇게 휴가 갔다 오지 말자 그런 얘기 하기 너무 황당하기도 하고 너 만약에 가면 1년도 안 되어서 너 1억 5천만 원 정도의 빚을 지고 한국으로 돌아올 거야. 이게 분명히 이랬어요. 빚에서 돌아온다고. 1년도 안 되었어. 아니요, 저 열심히 살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그대로 일어났잖아요. 네. 고모와의 어떤 사건이 연루되어서 뭐 사기 이런 하여튼 이런 유사한 일들이 일어나서 어마어마한 빚을 지고 다 해서 법적인 일에 막 휘말리고 맞아요. 그대로 일어났었어요. 그런 일들이 저는 이제 꿈꾸면 가끔씩 무서워요. 진짜 너무 그대로 일어나니까 어떤 얘기를 안 하는 경우도 많죠. 일부러 얘기를 안 하셔요. 저희 그 대표님하고 권 대표님하고 꿈 꿨는데 하시고 말을 안 하실 때가 있어요. 아 이거는 뭔가 대표님이 이번 여기 현실에선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 싶으시면 말을 아예 정말 조심해서 하시더라고요. 안 좋은 분들이나 이런 거. 현실 세계에서는 일이 좀 달라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 본인이 그동안 이제 예전부터 봤던 그 귀신 네. 같이 살고 있는 거네 집에서. 뭐 그쵸? 네. 같이 살고 있는 거죠. 귀신과의 네. 동거라고 해야 되나? 네네네. 어렵진 않겠다. 네. 근데 진짜 신기한 게요. 대표님이 저한테만 파신 책이 있거든요. 금고에 넣어두신 책 있잖아요. 살 수 없는 책. 네, 진짜 이거는 너무 성경의 원본이라고 하시면서 저한테만 팔아주셨는데 제 운이 좋았죠? 살 수 없는 책입니다. 네, 제가. 그 책 읽고 나서 저는 그 대표님이 알려주신 자연의 법칙, 우주의 법칙까지는 너무 좋다. 까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창조의 법칙을 그 책 안에 되게 잘 담겨 있잖아요. 근데 제가 그거를 읽고 나서 최근에 정말 너무 기쁜 일들만 많아서 너무 행복해서 웃는 일만 많았지 솔직히 제가 운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최근에는 맨날 그냥 뭘 해도 즐거운 거예요. 그냥 사람들이 다 춤추는 것처럼 보이고 그냥 만나서 얘기하는 것도 즐겁고 집에 혼자 있는 것도 즐겁고 다 즐거운데 아침에 엄청 많이 울고 왔어요. 갑자기 떠올라서 그때 예전에 그 수술 받았을 때 제가 몰랐는데 서윤겸 작가님 인터뷰했던 거를 제가 이제 보고 앞전에 영상 올라갔던 서윤겸 대표. 네. 근데 그분도 그 죽을 뻔 하셨잖아요. 저는 이제 수술실에서 눈 떴을 그때가 제가 죽을 뻔 했던 거더라고요. 몰랐는데 엄청 그냥 하얀 공간에 목소리만 들리는데 나이가 좀 많은 할아버지 같은 그 목소리셨는데 저한테 저기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그러는데 들어갔는데 그 공간 속에서 엄청 빠른 속도로 우주 같은 것도 보이고 빨간 막 마그마도 보이고 눈물을 이걸로 할까? 이걸로 해야 되나? 빠른 속도로 터널을 지나오더니 수술실 위에서 제가 깼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간호사가 퇴원할 때 알려줬는데 혈압이 너무 높아져서 위험한 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는 잘 회복했으니까 신경을 안 썼죠? 근데 나중에 대표님 만나서 의식 공부하고 뭐 하고 막 하니까 그때 이제 깨달은 거예요. 그때 그분이 가라고 했던데 안 갔으면 그 공간에 있었으면 나는 다음 생을 준비했겠구나. 근데 오늘 아침에 그분이 어떤 분이었는지를 제가 깨달았는데 제 자신이었더라고요. 그거 깨달으니까 이제 눈물이 나는 거지. 맞아요. 너무 하고 싶은 게 많았는데 가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몸이 너무 아팠던 저 경험도 있고 이제 원하는 일을 좋아하는 일을 찾았는데 근데 혹시 대표님도 그 꿈을 많이 꾸시니까 혹시 돌아가신 분을 꾸거나 아니면은 뭐 이런 좀 예지 꿈? 이런 거 꾸신 적은 없으세요? 저는 매일 꿈을 꾸는 것 같아요. 뭐 영적인 꿈을 제가 매일다시피 꾸는데 예전에 제가 이제 아주 오래전에 제가 뭐 존경하고 뭐 좋아했던 분이 있는데 그분이 꿈속에서 그때 고지혈로 죽는 꿈을 꾸었고 꿈속에서 보면 이제 그냥 이제 그 사람의 이제 얼굴이 보였어요. 얼굴이 보이는 좀 창백하면서 근데 꿈속에서는 어떤 근데 고지혈로 죽는다는 이런 문 자막은 없었지만 그런 내용 없었지만 제 느낌으로는 고지혈로 죽는구나 이걸 알 수 있습니다. 굉장히 조금 섬뜩했는데 그때 꾸고 나서 이제 그분한테 얘기했어요. 꿈 꿨는데 고지혈로 죽는 꿈을 꿨다 한 그분은 이제 좀 말이 없더라고요. 말이 없었어요. 난 조금 심각한데 그날 이제 그렇게 넘어갔고 그 다음날 이제 그분한테 심장마비가 온 거예요. 그리고 병원에서 이제 그 MRI를 찍어 보니까 심근경색이 이미 한번 지나간 적이 있었던 것이죠. 결과적으로 이제 고지혈 그게 심해져서 이제 심근경색이 왔던 거예요. 세상을 떠났습니다. 의식 없는 상태에서 오랫동안 있다가 그렇게 떠났고 꿈에서 이제 그분하고 두 분 만났어요. 두 분 만나서 한 번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해줬어요. 어떻게 잘 지내고 계신가? 뭐 있나? 좀 계속 생각이 나는 거죠. 혼자서 생각이 나고 그때 많은 생각들을 고민을 가지고 있으니까 꿈에 나타나서 이제 이런 테이블이 있었습니다. 테이블이 있고 저는 이쪽에 앉아 있고 저쪽 편에 앉아 있어서 얘기를 나누는 거예요. 그게 한 6개월 정도 후에 이제 일어난 일이었어요. 너무 반가웠어요. 어떻게 잘 지내세요? 이런 얘기를 나누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입으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느낌으로 이제 주고받는 거예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우리가 이제 생전에 우리가 이제 이런 얘기 자주 했습니다. 아, 죽으면 정말 우리가 4, 5세기 있을까? 천국과 지옥이 있나? 뭐 그런 얘기를 하고, 뭐 스웨덴 보리의 책들을 천국과 지옥 체험기도 읽어보고, 원래부터 그런 영성에 관심이 많았는데 4, 5세기에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그 영혼한테, 죽으신 분한테. 진짜 거기 가니까 4, 5세기 그런 세계 있나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했던 말이 뭐냐면, 처음에는 내가 죽고 나서 지옥으로 갔는데 운이 좋아서 어떤 분이 도움으로 빠져나왔다고 하더라고요. 4, 5세기 있다고 얘기를 4, 5세기 있까지 얘기를 하는데 말을 제지를 당했어요. 저는 알아요. 뒤에 누가 있었어요. 하지 말라고. 그래서 스톱하고 나중에 와보면 알 거야 라고 얘기를. 근데 끝이었어요. 와보면 알 거야 라고 얘기를 했어요. 끝이었어요. 그런 꿈을 제가 꾸었죠. 그런 거 아주 생생합니다. 그쪽 유족에게도 제가 얘기를 해드렸고, 그에 관한 꿈을 여러 편을 꾸었죠. 이 꿈에서 얘기를 나누는 그런 것들을 나누었습니다. 그런 경험 없죠? 네. 또 뭐 그런 경험들을 제가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고, 왜 이번에 이제 이번 생에서 본인이 이제 이런 저런 다양한 이제 경험들을 해왔고, 몸도 네. 아팠던 적도 있고, 이제 네. 의식 세계, 4, 5세계, 영적인 세계도 이제 알게 됐고 해서 네.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오히려 어떻게 보면 이제 안 좋았던 점들도 있지만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내가 좋아하는 일은 무엇인지를 네. 깨닫게 된 네. 하나의 어떤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네. 듭니다. 네네, 맞아요. 정말 맞아요. 네. 여러분, 4, 5세계 귀신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본인은? 있죠. 있다. 예, 여러분, 있답니다. 있대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